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원으로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걸 갖고 윤핵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직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지만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낙점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처음 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았을 때부터 유력한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인데 줄곧 고사해 왔었죠. 주호영, 박주선 카드가 잇따라 불발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구원 등판을 하게 된 겁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하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으로 이 언급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정진석 카드는 또 갑작스럽습니다. 이 주호영, 박주선 카드에 이어서 갑자기 또 반나절 만에 바뀐 겁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땠길래 저랬습니까? 아니, 앵커께서 이제 갑작스럽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디까지나 보도에 의해서 다들 예측을 그렇게 한 거죠. 네. 실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일단 중요한 거는 박주선 전 의원이 수락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언론 보도만큼 실체가 있어서 임명 네. 직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없었던 걸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전 의원이 고사를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또 추진하는 비대위는 일상적인 어떤 혁신형 비대위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짧게 하면서 새로운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것, 이것이 목적일 텐데 저희 당에서 정치를 하시지 않으셨던 박주선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과정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아마 의문을 가졌을 걸로 네. 그게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 수락을 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통화도 하고 제가 3번이나 방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좀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몇 달간의 당 내분과 분열상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4년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피게 만들더라고.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설득에 나섰는데 일단 전화 한 번 했고요. 또 3번 찾아갔어요. 보통 3고 초려라고 하는데 이 4고 초려다. 그만큼 이 설득 과정이 있었고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중진 의원들을 여러 명 접촉한 것 같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혁신이나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라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 다음 대표를 뽑는 일에 그렇죠.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임무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그렇게 크게 탐탁스러운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고사를 한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중진 중에 한 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친윤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어느 정도 맞는 분을 찾다 보니 네. 아마 풀이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정진석 부의장을 설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분들을 아마 접촉을 한 것 같은데 다 고사를 하니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부에 있는 중진 중에 해야 되는데 그중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을 좀 같이 하고 네. 그리고 중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찾다 보니 정진석 부의장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아무도 안 한다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설득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 당내 최다선 5선 의원이고요.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의 오래된 머슴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머슴, 여러분의 일꾼, 우리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주부여 청양의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홀로 외로이 맞서 의연하게 싸운 고향 친구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3월 4일, 5일, 9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가서 고향 친구 지키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윤 대통령의 고향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렵게 일단 비대위원장 자리를 수락을 했지만 이런 비판도 있어요. 결국엔 돌고 돌아 또 친윤이냐. 그렇게 되면 이선으로 윤핵관들 물러났던 거, 그런 것도 뭐 의미가 퇴색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장제원, 권성동 두 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두 분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좀 결이 다르죠. 당내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내 어른이시다, 이런 표현은 할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경선 과정에서, 당의 대선으로 뽑히기 전 경선 과정에서 장제원, 권성동 두 분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지만 정진석 의원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 전체 측면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영입하는 데 앞장서셨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당선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역할을 하신 것이지, 그렇게 따져보면 당 의원 전체가 윤핵관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고, 지금 당 상황이 뭐 핵관이냐 아니냐를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비대위를 지금 두 번째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비대위가 잘 갈 수 있을지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 네. 지금 어떤 분이더라도 당에서 중심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논란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적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저는 역설적으로 그 친윤계 인재풀의 한계를 좀 드러낸 거 아닌가 싶어요. 좀 티 안 나게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너무 윤핵관, 친윤 색채 안 나는 분들로 모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박주선 전 부의장이나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대중들이 보셨을 때는 윤핵관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들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정진석 부의장한테로 그렇게 간 거고. 티 안 나는 윤핵관을 찾으려다가 그냥 윤핵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목표의 한 50%만 달성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중진들 중에 미들맨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자, 이준석 전 대표는요,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윤핵관 호소인이다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결국 윤핵관이 아니냐, 결국 윤핵관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소위 말하는 뭐 윤핵관 인사라는 비판도 나올 것 같은데요, 대표님. 글쎄,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경선이나 본선에서 선대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원으로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걸 갖고 윤핵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뭐 범윤핵관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자꾸 윤핵관 쪽으로 좀 몰고 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뭐 국민의힘 내부야 다 친윤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누가 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더 가깝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분류인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뭐 정진석
그 의원이 지난번에 윤석 대표하고 우크라이나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서로 막 설전이 오갔잖아요.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윤석 대표를 공격한 걸 보니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아마 판단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하게 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누가 되든 그리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 윤핵관 아닌 사람 찾아서 누구를 하겠어요. 윤핵관이 또 아닌 분이 누가 맡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안 맡으려고 할 거예요. 네. 크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누가 네. 됐든 상황은 변함이 없다. 이준석 그렇죠. 대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그 자리에 앉든 사실은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